제가 추진위원회에서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명품 프리미엄 단지를 건축한다는 게 저희 추진위원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사무소에 의뢰할 때 임대주택이 없는, 재개발한 임대주택이 있잖아요. 임대주택이 없는 명품 프리미엄 단지의 설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명품으로 가기 위한 첫째 요소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선 입지입니다. 후암동에는 명품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다. 그럼 이 후암동에는 최고 명품 브랜드 아파트를 넣는 것이 가장 좋다. 사업성이나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다음 질문. 그럼 명품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임대주택 많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임대주택이 거의 없는 중대형 평수를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 이렇게 결론을 낸 거고요. 중대형 평형의 프리미엄 단지인데 여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850세대가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대수도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쪽을 좀 줄이고 이쪽을 더 늘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를 위주로 가면서 이 세대수가 좀 줄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명품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또 하나 요건이 뭐냐면은 쾌적한 주거 요건을 갖춰야 된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아파트 동간거리 충분하다. 일조권 충분하다. 그 다음에 거기서 경제성까지 갖는다. 뭐냐면은 공사 기간이랑 공사비가 단축이 된다. 30층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갖는 그 요소들이고요. 다음 거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1850세대를 계획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벤치마킹 할 곳은 어디냐면은 한남 더일이라든가 나인원이에요. 꼭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 유사하게 그렇게 가면은 조합원들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명품 단지가 되는 것이죠. 이거 넘겨보세요. 다음. 자, 이 표 보십시오. 이 표 보시면은 여기는 강남 3구, 여기는 강북 4-1 단독 재건축. 지금 이제 근래 따끈따끈하게 이제 분양 계획이 나온 한남 2구역, 청파 2구역이에요. 이게 총 세대수입니다. 그럼 4-1 단독 재건축은 1850세대. 아시겠죠? 그다음에 한남 2구역은 임대 포함해서 1537세대. 임대를 빼고 나면 1299세대예요. 그 다음에 청파 2구역은 1459세대인데, 1953세대인데, 임대가 포함됐어요. 임대 빼고 나면 1459세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체 세대수에서 일반 분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본 거예요. 자, 보시면, 32%, 24%, 23%, 21%, 10%, 21%쭉 나오죠. 강북에서 제일 높은 게 38%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부 체납 비율이 39%입니다. 자체적으로 측정한 비율이 104%가 나왔어요. 그럼 4-1 단독 재건축을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전체 세대수에서 분양 세대수가 차지하는 게 43.5%입니다. 굉장히 높죠. 사업성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전체 세대수에서 43.5%가 분양 세대다. 그러면은 일반 분양하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분양 수익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분담금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3.5%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세대수를 줄여도 중대형 평수를 더 늘려도 충분히 사업성에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 평수 10채 파는 것보다 중대형 평수, 대형 평수 2세대 파는 게 더 분양 수익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가 많을수록 소위 얘기하는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거예요. 소위 돈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 사시는 곳이 명품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후암동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자, 아까 우리가 조합원이 1045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대형 평수가 지금 우리가 구성된 곳이 1436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조합원들께서 원하시면은 다 중대형 평수 한 채씩은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까 했던 대로 분양세대상 여기 이건 저희 얘기고요. 저희 얘기예요. 저번에 통합 재개발 하시자고 하는 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내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건 사실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18층 기준으로 갔을 때 1939세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4-1, 4-2, 4-3 합산했을 때 조합원이 한 1,500명 돼요. 여기 4-1에 조합원 1,1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4-2, 4-3은 조합원 한 400명 되는 거예요. 그럼 18층 기준으로 해서 3,376세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빼주면은 4-2, 4-3의 건축 계획이 몇 세대냐면 1,437세대. 조합원 400명에. 이건 30층 기준으로 했을 때는 3,884세대가 나온다. 그러면 4-2, 4-3에 1,945세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기 면적이 4획제 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우리가 1,045명인데 여기 400명 남짓될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한 명당 3.6세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대박 아니에요? 사업성이 너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업지랑 굳이 가자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독으로 가도 여기 사업성은 충분합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쾌적한 동간거리 했고, 거기서 저번에 통합하시라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동간거리가 70m라서 워낙 좋다, 30층 가니까. 거의 차이 없어요. 자, 사업성 공사비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비례율. 우리가 아까 정 소장님이 얘기했던 106% 나온다 했는데, 자, 감정평가급여 여러분들한테 두둑이 쳐줘야 돼. 앞으로 우리가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에서 뭘 관리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높게 평가해드려요. 감정평가. 그래 좋죠?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조합원 분양가라고 해서 분양하는 가격을 높게 쳐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높게 쳐주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추가 부담금이 생기고. 조합원 분양가를 낮게 해줘야 돼. 그리고 어디서 수입을 올려야 되냐면 일반 분양에서 올려야 돼. 일반 분양에서 수입 올리려고 하면 분양하는 세대수가 많아야 되고 일반 분양으로. 두 번째는 대형 중대형 평수 유지가 돼가지고 분양 수익이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중대형 평수는 분양가를 좀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소형 평수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다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용적률 보세요. 120%, 147%, 한남 201%, 단독으로 가서 230%. 자, 건폐율 보세요. 그 차이 없잖아요. 이래서 제가 굳이 용적률 우리가 여전할 필요가 없다. 230%지만 세대수 줄이면 220%, 210%까지 용적률 받으면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안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는 4-1 우리가 사업성을 가장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제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맨 앞에. 그렇죠. 뒤에. 그렇죠. 자, 조합원수인데요. 저번에 재개발해서 1,10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건 추정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1,045명이라고 했어요. 이건 저희가 왜 말씀드렸냐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더니 많이 나와야 한 1,045명 나올 것 같습니다는 얘기 저희가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재건축은 조합원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 조합원 기준이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얘기냐? 재건축은 조합원이 감소할 일만 남았고 재개발은 조합원 수가 증가할 일만 남았고 그래서 사업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상가, 학교, 교회 소위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3종 세트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 피해서 가자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4-1 단일단지 동일한 요건을 갖은 단일단지로 1850세대가 가는 게 낫냐? 이질적인 3800세대가 3개 단지가 묶여가지고 가는 게 낫냐? 어떤 게 빠를 것이냐? 누구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재건축 인허가 연속성이 되고 우리가 17년 동안 수암 1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해 왔어요. 근데 2019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안을 올렸어요. 아까 2-2만 보세요. 2-2 그림, 도면. 이거예요. 이렇게 된 도면을 2015년도에 이렇게 정형화시키겠다고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안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류가 됐어요. 보류 사유는 뭐냐면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용산 지구단위 계획과의 방향성을 좀 맞춰봐야 된다. 이거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공람 나오면서 그거 다 해제가 됐어요. 어떻게 해제됐냐면은 이렇게 가는 4-1 핵지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여기 다 기반시설, 도로계획이라는 거는 기반시설이 다 새로 공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을 올린다는 건 이렇게 4-1이 단독으로 가겠습니다는 안을 올리는 겁니다. 서울시. 이것만 이 절차까지만 가면은 4-1 핵지는 그냥 바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가면은 건설사를 비롯해서 각종 용역업체가 같이 하자고 손잡자고 난리들 날 겁니다. 이 기간을 저희가 한 2년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 2년 정도를 보는데 여러분들께서 무슨 역할을 해주셔야 되느냐면은 동일이라든가 흔들리지 마시고 재개발에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17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오로지 사회지는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 흔들리지 마시고 여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면은 가진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사업 기간은 계속 늦춰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 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후암 특례공단이 2023년 작년 10월달에 됐어요. 올해까지 결정고시까지 해주겠다는 것이 이제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주민총회를 해야 됩니다. 주민총회를 몇 년간 못했어요. 주민총회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주민총회를 우리가 개최를 해야 될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올해 상반기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안 해주시면 올해 상반기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체가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고 지구단 질문. 거기다 받을게요. 될까요? 한꺼번에. 그거랑 관련된 건데. 한꺼번에. 좀 이따가. 그거 다 끝난다.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올해 확정이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지가 단독으로 가겠다. 요 형상으로, 요 형으로 사회지가 단독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계획 변경안인데 요걸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 어떻게든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요거까지만 관철이 되면은 후암 1구역 재건축도 꽃이 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동의율인데요. 모든 결과는 다 동의율이 얘기해 줍니다. 4-1 핵지가 단독으로 가겠다는 동의 여러분들께서 75% 이상 빨리 해주셔야 돼요. 재개발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대다가는 시간 다 놓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난 일을 벌리시고 계신데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재건축 예정구역을 해제시키겠다. 이런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화 받으시거나 그거 쓰라고 하시는 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신 분 있어요? 거기 동의하신 분 있어요? 그거 자멸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방해인데, 여태까지 말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다 같이 가야 된다, 재개발을 해야 된다.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업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이상 전반적인 내용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